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 친구의 학교실 김재수입니다. 오늘은 얼굴의 침요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 이론과 임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오늘은 임상 위주이기 때문에 베이직 티어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언급을 하고 임상 어플리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 얼굴 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형침, 그 다음에 안면마비, 그 다음에 안면통, 3차 신경통, 그 다음에 안면 경련, 그 다음에 동안신경마비, 그 다음에 턱관절 장애, 이비인후과 질환, 두통, 현운, 안과 질환 등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가장 관심이 많은 성형침과 그 다음에 안면마비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침은 이 얼굴 근육과 우리가 이제 얼굴의 근육을 잡고 있는 유지인대, 즉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침과 또 별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넣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해부학적인 이론입니다. 해부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침을 놓느냐, 그 다음에 음양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침을 놓느냐, 또는 반응점을 가지고 침을 놓느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보통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 파트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침을 놓는다고 하면 침뿐만 아니라 이 침 도침이라든지, 우리가 도침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해부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해서 경혈이나 또는 모터 포인트 또는 트리거 포인트 또는 근육의 인서션 오리진 또는 근복의 이제 자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고, 또 신경의 유주, 그러니까 신경의 서플라이를 가지고 어디에서 신경이 포착, 인트랩이 되어 있느냐, 또는 신경이 어디서 눌렸느냐, 또는 어디서 신경의 염증이 생겼느냐, 또 그 신경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그 신경을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할 거냐가 또 상당히 우리가 얼굴 침을 놓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혈관, 그러니까 이 동맥과 보통 이제 정맥인데, 동맥, 정맥도 유주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또 자침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뼈에 붙어 있는 인대나 근막을 어떻게 또 자극을 할 것이냐.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스층입니다. 스마스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극을 할 것이냐, 이제 근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이론 자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얼굴을 침을 놓을 때 접근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임상적인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 자유자재로 사용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침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암침이나 나가노 침법, 그 다음에 체질 침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한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한의학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한의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침을 놓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한의학에서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반응점 포인트인데, 우리가 어떤 얼굴 질환을 치료할 때 얼굴 질환에 해당되는 반응점들이 이 인체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침이나, 그 다음에 그 브레인, 머리에 우리가 이제 지도, 매핑과 관련돼서 이제 이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이 두피 외부에서 자극하는 두피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시침이라든지 경외기혈, 이런 여러 가지 이 경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혈을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다 해서 눈에다 물론 침을 놓을 수 있겠지만, 그 해당되는 눈에 눈물샘을 조절하는 다른 인체의 어떤 부분을 만약에 침을 놔서 그걸 조절을 한다면 상당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치료도 상당히 잘 되는 질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얼굴 침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얼굴 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침을 놓는다면 상당히 많은 질환들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료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드라이 니들, 아큐펑처인데, 이 아큐펑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느 부위를 침을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굵기로 어떤 직경을 쓸 것이냐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눈 밑에 침을 놓는다.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혈관들이 이 모세혈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멍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멍이 들어도 괜찮다고 해서 침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멍이 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눈 같은 데에 만약에 침을 놓을 때는 아주 가는 침으로 0.12mm, 뭐 국내에서도 0.1mm 잘 안 나와 있는데 0.12mm 아주 가는 침과 작은 침으로 미세하게 자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턱이나 뭐 이런 거는 0.14에서 0.16mm를 자극을 하고, 마세타, 그러니까 저작근 ST7 같은 경우 이제 하관열이죠. 하관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굵은 침으로, 좀 더 긴 침으로, 이 마세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상당히 두꺼운 근육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자극을 좀 더 굵은 침으로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리프팅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얼굴 전체를 리프팅한다 했을 때 상당히 긴 침, 뭐 10cm 이상 되는 침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10cm 이상 되는 침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 하면 0.2mm의 직경을 가지고는 그 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직경이 0.3mm, 0.4mm 이렇게 굵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프팅 목적으로 자침을 하느냐, 또는 우리가 안면 마비에 있어서 팔시에 있어서 마비가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또는 후유증 치료에 있을 때 좀 더 강자극이나 긴 침의 장침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당되는 부위를 가지고 적절히 자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파마코펑처, 약침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약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침은 우리가 이제 그 한약 제제를 갖다가 주사 성분으로 만든 것을 보통 약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그 태반, 우리가 뭐 자아거 약침이라고 하는데, 태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백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산삼, 삼류, 산삼이나 인삼, 뭐 이런 어떤 약침을 사용하고, 또는 뭐 염증이 많거나 열감이 많을 때는 황연의 도탕 약침을 사용하기도 하고, 마비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이제 벌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분을 가지고 그 성분을 추출을 해서 그 추출을 할 때 부작용이 날 만한 성분을 제거를 하고, 주로 이제 멜리틴 약침이죠.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이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침을 하는 그런 약침, 이런 약침들이 한국에서는 현재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선입니다. 매선은 우리가 이제 침은 일반적으로 한번 자극을 해서 빼기 때문에 유침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매선 같은 경우는 실이 녹아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유침 효과까지 같이 바라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매선을 사용을 합니다. 매선에 이제 얼굴에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전체 그 인체 내 근골격계 질환, 척추 질환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또는 뭐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다용도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도침입니다. 얼굴 질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서브시전이나 이제 근복에서 근육이 이제 마비된 걸 풀어줄 목적으로 근 도침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뜸을 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온열 자극을 할 목적으로 이제 뜸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뜸은 이제 화상을 입을 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을 해서 화상을 입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뜸들이 한국에서는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뜸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얼굴에 침을 놓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 부분을 침을 놓느냐, 일단은 뭐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경혈점, 그러니까 아쿠포인트 경혈점이 얼굴에 있는 경혈점이냐 아니면 원위치열, 우리가 이제 그 얼굴에 있는 경혈은 우리 경락이라는 거를 통해서 팔다리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치료를 할 때 이 팔다리로 같이 연결된 부분을 경락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자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국 용어로 이제 원위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위치열과 원위치열을 이제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인대들, 여러 많은 인대들이 있는데 그 인대들 중에서도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트라 그래서 유지 인대 또는 지지 인대 또는 트루 리가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인대들을 또 자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근육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 부분을 자극할 거냐, 인서션 오리진을 자극할 거냐, 근복 부분을 뚫어서 자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막, 스마스층을 자극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 어디 부분을 어떻게 자극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경혈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혈 포인트 이지인데, 이 경혈 포인트만 가지고 해결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혈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여러 가지 근육과 여러 가지 인대와 여러 가지 신경의 그 이 서플라이 유주를 보고서 신경이 어디를 지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근육, 인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근막을 적절히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혈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에 그런 거를 공부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경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혈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얼굴의 근육인대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서 자침을 보통 하게 되면 아주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얼굴에는 이제 여러 경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맥, 동맥, 그다음에 방광경, 그다음에 담경, 그다음에 위경, 그다음에 삼초경, 그다음에 소장경, 대장경, 이렇게 여러 경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락이라는 것은 일단은 팔, 다리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에 해당되는 오장육부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지나가서 이제 얼굴로 올라오는 그런 경락들입니다. 이 13경 경락 중에서 보통 이런 경락들이 주로 얼굴이 지나가는 그런 경락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입술 주위에가 문제가 있다. 그럼 입술 주위에 문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경락이 대장경이기 때문에 대장경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팔, 다리에 있는 부분을 대장경을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의 앞쪽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위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경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측두, 옆머리다. 우리가 측두 근막이나 템포랄리스 측두근이다. 그래서 옆머리다라고 하면 담경이나 삼초경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근막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팔다리에 같이 연결된 부분을 같이 치료하는 그런 이 경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얼굴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근육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두근, 프론탈리스와 그다음에 눈을 싸고 있는 알륜근, 그다음에 입으로 있는 구륜근, 그다음에 대관골근, 소관골근, 그다음에 상순거근, 그다음에 비익상순거근, 그다음에 추미근, 그다음에 비근, 나잘리스,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입 주위로 해가지고 리주리우스, 그다음에 저작근, 그다음에 국악하재근, 하순하재근, 그다음에 이근, 그다음에 목에는 플라티즈마, 광경근과 SCM, 흉쇄유돌근, 그다음에 옆에 있는 측두근, 템포랄리스,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해서 근육을 어떻게 자극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마비된 근육이 어디냐. 물론 이제 그 안면 신경의 그 모터 브랜치가 5개 있어서 해당되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유주 부분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마비가 어디 부분이 심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근육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자극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그 얼굴에 이제 근육 중에서 이 관략근 형태로 된 근육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알륜근하고 구륜근인데 이 알륜근과 구륜근은 이제 관략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략근 형태로 된 근육을 또 어떻게 자침할 것이냐, 또는 이제 눈 주위에는 혈관들이 많으니까 그 혈관들을 어떻게 피해서 잘 자침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얼굴에 침을 놓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효과를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얼굴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얼굴의 인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얼굴을 지지해주는 그 인대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 치료보다는 이제 피부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이 인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눈 주위를 싸고 있는 게 이제 오르비쿨라리스 리테닌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주위에 그 알륜근 자체가 여기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륜근을 물론 자극을 하기도 하지만 알륜근과 뼈에 붙어 있는 우리 리테닌 리가멘트를 어떻게 자극해 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르비탈 리가멘트, 이게 이제 이 템포랄, 이게 septum에 같이 걸려 있는, 템포랄리스 같이 걸려 있는 오르비탈 알륜근과 이걸 이어주는 리가멘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이고마틱 리가멘트입니다.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에 그 입술과 연관 있는 대관골과 소관골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작근 마세터, 이 septum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를 어떻게 자극해 주느냐에 따라서 얼굴 전체가 상당히 그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여기를 잘 자극하면 예를 들어서 피부색도 좋아져 보이고요. 좀 사람이 어려져 보이고요. 그다음에 얼굴 전체가 리프팅 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작아져서 달라붙어서 얼굴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를 요 septum 걸려 있는 요 부분을 침을 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선을 걸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에 있어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침을 놓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막실라리 파트의 부칼 막실라리 리가멘트. 뭐 물론 이제 부칼 파트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이 부칼 막실라리 리가멘트가 만약에 늘어지게 되면은 이제 팔자주름이 심해지고 얼굴의 속에 있는 슈퍼피셜이나 그 패드 자체가 이제 늘어짐으로 해서 이제 나이 들어져 보이죠. 주름살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또 자극을 할 것이냐가 또 상당히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5번, 6번에 해당되는 이제 마센테릭 리가멘트, 뭐 어퍼가 있고 밑에 게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작근 근막에 붙어 있는 그런 이 리가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세트를 싸고 있는 이제 이 근막에 여기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잘못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마세타가 좀 부어가지고 사각턱이 더 심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매선을 이제 이 저작근을 마세타를 따라서 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우리가 만디블랄 리가멘트인데 이 만디블랄 리가멘트는 이제 국악하재근하고 하선하재근이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턱 만디블을 따라서 이 septum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플라티즈마 우리가 이제 광경근이죠. 광경근이 같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요 septum을 따라서 같이 침을 놔주게 되면 그 목 근육 치료할 때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근육이고 안면 마비에 있어서 에도 이 플라티즈마 같이 마비가 되는 경우에 이쪽 부분을 같이 치료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이제 이 리가멘트를 적절히 자극을 해서 침으로 자극을 해야 얼굴 전체적인 형태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에 침을 놓을 때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신경, 혈관, 그다음에 글랜드를 이제 조심해서 침을 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측두의 측두근에 있는 혈관들입니다. 이 측두근에 있는 혈관들은 잘못 자극이 되면 편두통이 상당히 심하고 혈관이 이 동맥이 잘못 터지게 되면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측두근에 만약에 이제 침을 놓을 때는 여러 가지 담경이 많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동맥이 어디 뛰는지 살살 만져보면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살 느껴지는 거를 조금 피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자극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 주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눈 주위에는 이제 모세혈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들을 살살 피해서 이렇게 자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게 눈 밑에 이제 멍이 좀 덜 들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는 침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물게 매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입술 옆에 혈관 동맥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침일 땐 잘 안 터지고 매선을 사용할 때 주로 많이 터지게 됩니다. 또 이 SC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멍이 침을 놓을 때 멍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SCM을 할 때는 좀 잡고서 이렇게 SCM 자체를 잡고서 자극을 하게 되고요. SCM을 만약에 직절하게 되는 경우에 속에 있는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신경들 아까 뭐 나오는 많은 신경들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주의해서 자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얼굴에 주위에 해부학적인 신경과 혈관과 글랜드를 잘 파악을 해서 침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눈 주위의 경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위의 경혈은 이제 이 오르비트, 그러니까 눈에 해당되는 주위의 경혈들에 해서 침을 놓게 되는데 이 눈 주위에 만약에 경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눈 주위의 경우 이제 오르비트를 가지고 오르비트의 그 뼈에 붙여서 놓게 되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눈 주위에 침을 놓을 때는 혈관 신경을 조심하고 또는 안구 자체를 손상하지 입히지 않도록 이렇게 침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우리가 경혈을 침을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BL2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뺑 돌려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눈 아래 정면형 BL1을 향해서 놓을 수도 있고요. BL1을 향해서 놓을 때는 눈물샘을 조절할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BL1을 향해서 놓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름 중에서 코에 이제 나잘리스, 그러니까 비근근 자체가 이제 처져가지고 생기는 가로주름을 치료할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반대쪽 BL2를 향해서 놓을 때는 이제 세로주름이죠. 추미근이 자체가 늘어져서 생긴 세로주름을 치료 목적으로 놓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프론탈리스를 향해서 놓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마주름을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프론탈리스를 해서 위쪽으로 향해서 놓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때는 이래서 이 안면 프론탈리스 마비 자체를 풀어줄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륜근 자체의 그 마비를 풀어줄 목적으로 해서는 또 이 알륜근 자체를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그 눈썹 부분에다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눈썹 부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침을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안검 하수나 이럴 때 이런 부분까지 침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침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얼굴에 있는 경혈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고 내가 위험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길이도 이런 프론탈리스로 침을 놓는다면 반대쪽 프론탈리스를 사용한다면 좀 더 긴 침을 사용을 해서 장침을 사용해서 침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효과를 바라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BL2를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이 여러 가지 이 방향으로 해서 침을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적인 적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성형침입니다. 성형침과 안면 마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효과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성형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형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혈점도 있지만 주로 많이 자극하는 게 리테이닝 리가멘트하고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머슬과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이제 자극을 함으로 해서 얼굴 전체의 형을 좀 바꿔주고 그다음에 주름살을 없애고 이런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침을 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형침의 효능에 대해서 보면 성형침은 이제 일반적으로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에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자극을 함으로 해서 얼굴 전체를 좀 당겨서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얼굴에 이 침을 놓게 되면 혈류가 좋아짐으로 해서 얼굴이 하얗게 환하게 됩니다. 이게 환하다라는 게 이게 엄청 하얗게 됐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상당히 밝아진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밝아진다. 이게 밝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아티피셜하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이트닝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랑 스마스층을 자극하기 때문에 주름살이 좀 펴지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얼굴을 적극적으로 이 침을 놓게 되면 얼굴 전체가 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 실제로도 얼굴이 좀 작아지는 그런 또 효능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다 보면 항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놓게 되면 효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논문은 이제 200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은 쉽게 해서 침을 놓을 때 침을 일반적으로 꽂아 놓는 게 아니라 꽂아 놓을 때 넣었다 뺐다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듣기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재삽이라고 하는데 이런 듣기를 하게 되면 주위에 이제 콜라겐 형성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혈류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일반 침을 놓을 때도 그렇겠지만 성형침을 놓을 때는 특히 침을 놓고서 이제 이런 어떤 제삭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침을 넣었다 뺐다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침을 놓을 때 이런 작용을 해야 효과가 더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얼굴의 기본적인 침을 놓는 형태를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쉽게 해서 근본적인 거는 근육결의 직각에 침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근육결에 직각적으로 침을 놓는데 내가 침을 놓을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마주름을 없앨 것이냐, 측두에서 측두 근막을 풀어줘 가지고 얼굴 전체 형태를 올릴 것이냐, 또는 팔자주름을 더 약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얼굴 근육에 침을 놓을 때 물론 이제 이 방향 말대로 결을 따라서 놓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똑같은 침을 하나 놓을 때도 결을 따라서 하나 놓는 거랑 그 다음에 근육 결을 직접적으로 다 건드려서 한 번에 침을 놓는 거랑은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근육 결의 직각인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어디에다 놓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놓을 때는 일반적으로 스마스처, 그러니까 근육혈 위에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복을 뚫어서 놓는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 강직이 됐거나 경직에서 근육을 풀어줄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근육결을 뚫어서 보통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근막에 보통 이제 얼굴에 성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근막에 이렇게 침을 놓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누차 강조한 이제 유지인대를 침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입니다. 유지인대도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예시인데, 유지인대도 이 제작 과정을 잘 거쳐서 해당되는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한 뭐 자이고틱 리가멘트나 만디블라 리가멘트나 오르비탈 리가멘트 또는 부칼 막실라리 리가멘트 또는 마센타리 리가멘트를 적절히 이제 제작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극을 하는 형태로 이제 침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자극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있는 그 인대나 근육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 달라붙어져서 얼굴이 좀 작아지면서 리프팅 효과가 있으면서 그 잔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침과 또 별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선입니다. 우리 침은 보통 이제 미용침을 놓게 되면, 성형침을 놓게 되면 보통 이제 10번 정도 넣습니다. 10번 정도 넣는데 보통 이제 3, 4일에 한 번씩 놓게 됩니다. 근데 환자가 어찌됐든 이게 이 침습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자극을 하게 되면 환자도 맞기 두렵고 또는 멍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어떤 유침 효과, 침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효과를 바라보기 위해서 매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선을 사용을 하고, 이 매선이 지금 현재도 개발되고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서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선이 이 성형 목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뭐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내과 질환이라든지 여러 각가지 모든 질환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선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침의 유침 효과에 뿐만 아니라 필링, 그러니까 필러라고 보통 하죠. 필러를 채워주는 효과. 를 하기 위해서 뭐 메쉬 매선이라든지 필라 매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프팅을 하는 목적으로도, 그러니까 가시 매선이죠. 그러니까 걸어서 한쪽 근막에 걸어서 이쪽 템포럴 파시아 축두 근막에 걸어주는 그런 어떤 가시 매선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많이 지금 사용을 되고 하고 있습니다. 매선이 이제 분류를 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뭐 PDO, 그러니까 이게 수술용 실이죠.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갑니다. 없어지는데 PDO를 비롯해서 필라 또는 PCL은 보통 이제 2년 정도 이제 가죠. 그다음에 골드, 금 매선들이 있는데 이 금 매선 같은 경우는 한때 많이 사용하던 매선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금 매선을 뭐 많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을 실제 뭐 100%, 99% 금도 있고, 그다음에 금을 도금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지금 이제 금 매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노 매선이라 해서 실을 한 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그 실을 이제 꼬아서 이제 많은 실이 들어가기 위해서 꼬아서 나와 있는 트윈 매선도 있고, 엠보싱이라 그래서 이제 엠보싱 화장지처럼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매선도 있고요. 토네이도라 해가지고 이제 실을 이제 따서 만든 매선도 있고, 뭐 스크루 매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콕은 이제 가시 매선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매선이 이제 콕, 캐뉼라 뭐 이런 뭐 메쉬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캐뉼라 매선은 이제 이 끝이 이제 둥글거죠. 그래서 다른 니들로 구멍을 뚫고서 그거를 캐뉼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굵은 실을 보통 넣어주죠. 그래서 이 캐뉼라 매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쉬 매선이라서 그물 모양으로 아예 그냥 잔뜩 그냥 일반 실은 뭐 한두 개 들어가 있는데 그 몇백 개씩 그냥 한 번에 넣어주는 그물 모양의 메쉬 매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뭐 콕의 가시 매선 모양 자체도 뭐 한 방향 콕이냐 양방향 콕이냐 또는 뭐 길은 거 짧은 거, 그다음에 이 제트콕이라 해가지고 스파이크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제 이게 뭐 집어넣으면서 한번 걸어주느냐 한번 꽈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지금 현재도 이 가시 매선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뉼라 매선도 이제 눈에 집어넣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여러 형태로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코에 집어넣는 매선들이 지금 코 수술 안 하고
이제 코를 올려주는 그런 코에 넣는 매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선의 굵기와 길이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 피부 미용 성형 목적으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실입니다. 이 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층에 넣어줄 거냐. 이래서 지방분해 목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피하 지방에 넣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프팅 목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스마스층에 넣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많이 풀어줄 목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근복에 넣기도 하겠고요. 옛날에는 표피나 진피에도 많이 넣어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표피, 진피는 거의 다 안 넣어주고요. 보통은 이제 지방 또는 근막에 가장 많이 넣어주게 됩니다. 또 이 근골격계 치료를 할 때 있어서는 골막까지 이제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깊이로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메쉬 매선의 형태입니다. 이 메쉬 매선은 보시면 이제 실이 그물처럼 아주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수백 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필러처럼 이렇게 넣어줄 목적으로 이렇게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메쉬 매선. 그 다음에 투인. 보면은 이제 실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꼬여져 있죠. 그래서 이 꼬여져 있는 매선들이 이제 투인 매선이고요. 그 다음에 토네이도 이렇게 실 자체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실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또 꼬운 형태의 매선도 있고요. 캐뉼라 매선이라고 이 끝이 이제 둥근 겁니다. 여기 유심히 보면 이제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매선이고 지금 현재 요 실은 투제로 이제 실인데 좀 더 이제 굵은 실, 이거보다 더 굵은 실도 이제 넣게 되고요. 이 캐뉼라 매선을 넣을 때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이용해서 보통 이 실을 이제 넣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혈관이나 신경에 조금 손상 위험이 있을 때는 보통 캐뉼라 매선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매선은 이제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길은 거, 그 다음에 굵은 거, 뭐 여러 형태로 양방향, 한방향, 여러 형태로 이 가시매선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 가시매선과 아까 얘기한 이 캐뉼라 매선을 같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캐뉼라의 니들 모양을 한 가시매선들이 국내에서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매선을 할 때는 주로 기본적으로 이 축도 근막에 보통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리테이닝 리가멘트 유지인대 부분을 유지인대 지나서 기본적인 이론은 축도 근막을 걸어주는데 해당되는 근육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중간에 한번 뭐 꼬기도 하고 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매선이 지금 현재 시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매선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했고요.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여주는 건 주로 이제 가시매선 같은 경우는 주로 템포랄 파시아에 일반적으로 걸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서브시전하고 같이 하면서 주름을 이제 서브시전 같이 없애주면서 가는 이제 이 주름 같은 거. 지금 보시면 눈가 옆에는 이제 우리 까치발 주름, 그 다음에 눈밑 주름, 그 다음에 뭐 팔자 주름, 그 다음에 입술 주위에 있는 주름. 여기는 빠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마리오네트 주름이나 이런 것 또는 조울 이런 것도 이제 이 가는 실을 그러니까 짧은 실들을 이용해서 서브시전까지 같이 해줘가면서 보통 이런 실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안면 마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얼굴의 침놈에 있어서 가장 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안면 신경 마비죠. 네. 안면 신경 마비는 뭐 일반적으로 얼굴 주위에 있는 주로 경혈들입니다. 뭐 여러분 임상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좀 경혈들을 어느 정도 아신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혈 설명은 오늘은 생략을 하는데 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얼굴 주위에 있는 경혈, 그 다음에 뒤쪽에 이 목 뒤에서 안면 신경이 나오는 뭐 예풍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혈, 그 다음에 경추 1, 2번 C0, C1, 2 경추 1, 2번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경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얼굴의 경혈은 주로 얼굴 위주의 경혈, 그 다음에 목 뒤에 C0, C1, 2,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프로세스,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잡아줄 수 있는 경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원위치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팔 다리에 우리가 이제 그 경락이 지나가는 경혈을 잡아줄 수 있는 경혈, 뭐 합곡이 ST 뭐 36 족삼리라든지 합곡이라든지 이런 경혈들을 복합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안면마비를 치료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만약에 눈이 안 다친다, 그럼 눈 주위에 있는 경혈,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눈 쪽에 마비가 뭐 잘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봐서 그 이 안면신경에서 나오는 그 이 브랜치 중에서 눈으로 가는 그 브랜치 를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 자극을 해서 또 좀 더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귀 쪽이나 얼굴 통증에 있을 때 뭐 주로 사용하는 경향. 우리가 이제 얼굴 통증에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지나가는 유주를 자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트리거 포인트, MPS, SCM이라든지 템포랄리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추 1, 2번에 뭐 대우두직근이나 이 상두사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귀 통증이면 이제 우리가 예풍이나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는 뭐 완골혈 뭐 이런 혈들을 또 같이 자극을 하고요. 미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염천혈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혈을 이제 같이 이제 자극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면마비는 보통 뭐 5 페이지, 5단계나 6단계, 뭐 7단계 나뉘기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급성기냐, 그 다음에 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 뭐 전국이냐, 또는 정책이냐, 또는 회복기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회복기 때까지 쓰는 경혈은 그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쓰는 경혈이 좀씩 틀립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후유증이 가장 큰 문제인데, 후유증기에는 이제 후유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그 후유증에 해당되는 증상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후유증은 물론 이제 침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같은 기법들이 같이 동원되긴 하는데 이 나타나는 후유증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기법들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혈자리들도 뭐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경혈을 설명을 해놨는데 이 경혈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이 침 뭐 3가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이 일반 침도 있지만 이 오행침, 그러니까 한의학적 기본 이론을 한 침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응점을 이용한 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침을 이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기 치료가 우리가 이제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이제 관건인데 이거를 이제 적절히 잘 치료해야 아마 침을 잘 놓는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각자 시기별로 이게 이제 전국이냐 진행기냐 또는 정책이냐 회복기냐에 따라서 이제 이 놓는 그 경혈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경혈들을 설명해놨는데 이건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한 그건 일반적인 경혈의 혈자리들입니다. 그리고 경혈 혈자리들고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데 얘기하는 이제 후유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난해하겠죠. 후유증에서 보시면은 후유증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크게 4가지 또는 뭐 5, 6, 7가지 뭐 또는 뭐 수십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의 형태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싱케너시스, 연합운동이라는 거죠. 한 근육이 움직일 때 다른 근육이 따라 움직이는 게 이제 연합운동입니다. 이 연합운동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침을 놓고 환자로 하여금 그 연합운동 있는 뭐 오리스나 뭐 오클리나 뭐 알륜근, 뭐 구륜근 또는 뭐 광경근이나 프론탈리스나 해당되는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게끔도 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서로 유착된 신경 분지에 자극을 해놓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침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로 하여금 천천히 운동을 시켜가면서 침을 이제 놓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렉처인데, 컨트렉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팔자주름이 심해지고 이제 위축이 와서 눈이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렉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컨트렉처 같은 경우는 위축된 구축된 이 근육의 인서션 오리진 부분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구축된 거를 이제 늘려주는 그런 형태로 자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렉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같이 운동요법하고 같이 이제 사용을 이제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어의 눈물이죠. 우리가 이제 악어의 눈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화운동의 일종의 형태인데, 우리가 자극을 할 때 이제 눈물이 저작근이나 다른 근육이 움직일 때 눈물이 이제 많이 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이제 뭐 눈주의 경혈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어떤 반응점, 눈과 눈물이 생각되는 팔다리의 반응점을 적절히 잘 자극을 해서 이 악어의 눈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비 자체가 잘 풀리지 않은 거, 마비 자체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그 해당되는 마비된 근육을 좀 더 강자극을 하게 되는 형태로 자극을 하는데,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투침이라 그래서 해당되는 근육과 근육을 서로 뚫어주는 그런 침법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침법 투침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지금 안면마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는데, 이 안면마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러시아어로 번역을 할 때 어느 정도 제 말이 제대로 전달될지는 뭐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제대로 잘 된다는 전제 하에 이게 침을 아마 그 얼굴에 적절히 사용을 한다면 안면마비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말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질환들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